아, 왜 웃어? 잠깐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잔하는 MJ입니다. 드디어 대망의 3,000명 돌파해서 뭐 큰 숫자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정말 의미 있는 숫자이기도 하고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Q&A 자리를 마련해 봤는데, 오늘은 가볍게 위스키 말고 맥주 한잔 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크래프트 브로스 맥주가 늘 핫합니다. 이 집이 요즘에 아주 또 트렌드를 주도하는 회사인데, 레이블도 예쁘고 특히 라이프 IPA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갖고 싶어요. 왜냐면 뭐 제가 사진 일을 하기도 하고 라이프지의 표지를 장식했던 뭐 마릴린 먼로라든가 역사적인 명사들, 뭐 윈스턴 처칠 뭐 이런 사람들이 레이블에 나오고, 맛도 굉장히 좋다는 평을 많이 받고 있고, 뭐 크레머리의 뉴잉글랜드 IPA 뭐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헤디 토퍼 이야기도 하고, 같은 계열입니다. 원더 페일에일이라고 뉴잉글랜드 페일에일인데, 그래서 이렇게 탁하죠. 에이지 IPA 귀한 거를 이렇게 어렵게 구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한 캔 얻어왔습니다. 이 귤이랑 밀을 또 섞어서 쓰니까 확실히 과일 향이라든가 뭐 주시함을 많이 드러내는데, 그 덕분에 페일에일은 쓰다 이런 거에 대한 편견도 많이 없어졌고, 요거트를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너무 맛있죠. 요거를 일부러 다 안 따릅니다. 이렇게 살살 흔들어서 가라앉을 수 있거든요. 그래, 궁금한 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참 기분 좋은 게, 다들 뭔가 되게 다들 진지해. 왜 이렇게 다들 진지하세요? 진짜 하나하나 재밌게 많이 봤습니다. 많이 남겨주셨어요. 또 덕분에 시간이 길어질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첫 번째 기현님 1등 댓글 이니만큼 나의 1등 최애 위스키 궁금합니다 해주셨는데, 제가 그냥 지금부터 이야기하다가 잘 보고 계시다가 끝까지 보세요. 누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말씀드리는 분들은 제 메일 주소, 제가 원래 늘 남기는 제 영상 밑에 메일 주소 있거든요. 거기로 성함과 주소와 연락처를 보내주세요. 제가 아주 작은, 정말 야 이걸 보냈냐 싶을 정도로 아주 별 볼 일 없는 선물을 좀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일단 1등이시니까 기현님 주소 알려주세요. 최애 위스키 궁금하시죠? 사실 제가 위스키를 조금 좋아하고 뭔가 계속해서 먹다 보면 이제 좋아하는 게 바뀌기도 하고, 그게 돌고 돌아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도 하고 뭐 다양합니다. 근데 어쨌든 많은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게, 나는 라가블린이다. 라가블린 16년 요 아이들 뭐 지금 뭐 8년 요 디스틸러리 에디션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지만, 그래도 16년이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실 위스키라는 게 너무나 다양하고 가격도 천차만별이잖아요. 근데 라가블리는 뭐 아드백이라든가 라프로익처럼 막 피트 막 이렇게 너무 강하게 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캐릭터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와중에 밸런스도 좋고 향도 좋고, 또 하나 생각하는 건 접근성입니다. 사실 위스키가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사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라가블리는 사실 뭐 면세든 마트든 어느 정도 조금만 발품 팔면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너무 비싸지도 싸지도 않고 적당한 가격입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물론 뭐 이거 싸요 이럴 거면 뭐 야생 칠면조 가야지. 아무튼 가격도 뭐 나쁘지 않아서 항상 진짜 최애 위스키로 꼽는데, 많아요 사실. 뭐 다른 분 저기 죽기 전에 칸님 죽기 전 딱 한 잔만 마실 수 있다면 뭐 드실 겁니까? 요거 어렵더라고요. 고민 많이 했습니다. 포로지즈 싱글배럴 요만큼 남은 거 있는데, 전 요것도 생각이 있고요. 포로지즈 싱글 티스텍 주니어, 아름답죠. 아름다운 술 맞습니다. 둘 다 가격이 상당하고 구하기도 어렵고. 근데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포로지즈 싱글배럴, 여기 보이시죠? 맥켈란 부티크 컬렉션, 요것도 뭐 너무 맛있게,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맛있게 먹었고. 많죠.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사실 제 파카야트 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ESC 한 잔 참 먹어보고 싶습니다. ESC가 종류도 엄청 뭐 많아요. 사실은 숙성 연도도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유독 그게 참 그렇게 땡기대. 우연히 제가 처음 위스키를 마셔볼 때 스코틀랜드에서 먹어봤는데, 켈란 막 1700년대 파인앤레어 그런 것 같아요. 그때 너무 맛있어 이런 기억은 있지만,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고 이게 어떤 유래가 있고 어떤 맥락에서 이런 술이 나왔는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기억도 흐리고, 오히려 그냥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뭐 맥켈란 부티크나 뭐 이런 아름다운 버번 한 잔 이런 거 먹고 떠나면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가장 싫어하는 위스키 종류, 이거 어려워요. 스코틀랜드 유명한 속담이 있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위스키가 있다. 맛있는 위스키, 그리고 더 맛있는 위스키. 그렇게 두 개밖에 없는데 안 좋은 걸 고르기 참 어려운데, 딱 어떤 제품이다 이것보다는 제가 선호하는 거에 반대를 좀 말씀드리면, 캐릭터가 그렇게 없으면서 그런 알코올 튀는 향이 너무 많이 난다거나, 왜냐면 사실 캐릭터가 강하거나 도수가 높으면 아무래도 알코올 냄새가 올라오는데, 그게 맛과 향이 따로 놀 때가 있어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 잔 이제 버티컬로
실제로 리뷰를 할 때 가끔 얘기하죠. 아, 이거는 뭐 별론데 뭐 예를 들면 사지 마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런 맥락에서 아 요건 내 취향은 아니다, 또는 늘 가격과 100% 위스키의 맛이 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가격이 2배면 맛이 2배는 절대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무조건 비싼 게 좋은 건 아니라고. 적당한 가격의 선을 넘었는데 그 맛이 안 나온다거나, 물론 거기에서 이제 내 취향과 개성을 찾는 거죠. 근데 내 취향도 아니고 개성도 없어, 그러면 뭐 안 먹는 거죠. 위안의 시간님, 아 감사드려요. 네, 잘 보고 있습니다. 편집에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실력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지만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같이 잘 해봐요. 언젠가 만날 기회가 있겠죠. 두 분이 로키님, 진호님 뭐 제일 처음 위스키 접한 거, 네, 그 입문하게 된 계기, 사실 제 유튜브 제일 첫째 편이 10년 전 스코틀랜드 갔다 온 썰 푸는 거였죠. 그때 제가 스코틀랜드 가서 처음 마셔본 그 증류소 스트라디슬라 보여드렸을 거예요. 물론 거기서 제일 뭐 저렴한 아이긴 한데 이거 한국에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구하려면 구하겠지만 로얄 살루트에서 가장 이제 키몰트가 되는 증류소 중에 하나입니다. 뭐 김중환 선생님 따라서 간 거죠, 일을 하러. 거기서 콜린 스캇 경을 만났고 그 할아버지하고 우연찮게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됐고, 이제 저는 이제 집 나르는 거의 밑에서 두 번째여가지고 제 뒤에 막내는 스코틀랜드에 오지 못했고 제가 이제 그 간 사람 중에 막내였는데 저는 늘 짐꾼이었죠. 헉헉거리면서 뭐 삼각대 나르고 뭐 하고. 근데 그러고 나면 할 게 없어요 사실은. 막 분주하게 준비를 해놓으면 선생님 촬영하는 동안 할 게 없으니까 그 콜린 스캇 할아버지는 이제 저한테 자꾸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 그때 위스키의 세계라는 걸 알았고, 스코틀랜드를 3주를 여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증류소와 그 증류소가 속해 있는 그 자연, 이런 게 테마였는데 사실 지금 제 목표가 그쪽입니다. 유튜버로서, 포토그래퍼로서 스코틀랜드의 그 자연과 증류소들을 다니면서 그 아름다움을 담고 유튜브 컨텐츠도 만들고, 네, 언젠가는 그게 목표인데, 사이드님이 질문해 주신 게 그거죠. 코로나 풀리면 스코틀랜드 가고 싶으신 것 같은데 제일 먼저 어딜 가고 싶으세요? 질문하셨는데 저는 여기 스트라디슬라, 첫 번째 위스키에 어떤 입문했던 그 어떤 마음의 고향 같은 그런 공간이기도 하고, 거기가 첫 번째라는 거지 한번 가면 저는 좀 오래 가고 싶어요. 그래서 당연히 맥켈란도 한번 가고 싶어요. 맥켈란은 진짜 포토그래퍼에 대한 뭐랄까 그런 대우가 있어가지고 같이 언젠가는 협업을 하는 뭐 그런 꿈을 꾸어봅니다. 아드백도 당연히 가고 싶고, 그러면 그 옆에 라가블린, 라프로익도 가야 되고, 저는 아란섬도 굉장히 로크란자 섬이죠, 기억에 남는데 거기도 다시 가고 싶고, 루이스섬, 스카이섬, 쫙 북쪽에 오크니섬, 하이랜드 파크가 있는 오크니섬, 이런 데를 쭉 다녀보고 싶어요. 뭐 캠블타운, 스프링뱅크라든가 쭉 한번 돌아보고 싶은 꿈과 어떤 계획이 있습니다. 사이드님, 네, 주소 보내주세요. 석수님 축하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집가 음용하는 위스키 기준, 요거 참 애매하다. 지금 요 영상에 안 등장하는데 요 위에 있는 친구들은 수집하는 게 많습니다. 뭐 글렌피딕 30년이라든가 보여드릴까요? 맥켈란, 네, 제가 늘 사랑하는 맥켈란, 네. 클래시컷은 여기 숨어 있어요. 여기 따라 뭐 쭉 있죠. 드로낙도 다양하게 있고 뭐 버번도. 요거는 이제 먹는 거. 사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윌렛 라이 같은 거 정말 평이 좋아서 한두 모금 먹어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한두 병 쟁여놓는 거죠. 네이단 문님, 네, 아내분하고 드시기에 요거 발베니 12년 달달하니 좋습니다. 요거 추천드려요. 이 마트 가셔도 뭐 코스트코나 이런 데 가셔도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고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뭐 에디션 넘버 시리즈라든가 이런 거는 뭐 맥켈란 18년 오히려 가격은 비싸고 구하기는 힘들지만 해마다 나오기 때문에 한 잔씩 먹는 겁니다. 먹어보고 싶으니까, 궁금하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같은 킬커란이어도 여기 12년하고 8년 CS가 있단 말이죠. 8년 저 이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12년 같은 경우에 구하려면 또 구할 수 있겠지만 8년이라고 해도 CS라서 너무 가격도 만만치 않고, 뭐 그러면 소장하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왕좌의 게임 라인인데 글쎄요, 이거 뭐 제가 다 먹어보긴 했습니다만 라가블린하고 5반 정도 괜찮았고, 나머지는 참 이거 참 어렵게 세트를 구했는데 좀 아쉽다. 이 클라이넬 래쉬도 사실은 싱가포르에서 사온 건데 나중에 보니까 뭐 다 풀렸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포로지즈 그냥 일반 스몰 배치, 네, 요것도 맛은 괜찮습니다. 달달하니 좋아요. 벤네비스 진짜 맛 특이한데 나중에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카발란, 뭐 저야 뭐 카발란, 뭐 이 시그넷 뭐 이런 거 다 좋죠. 뭐 이쪽은 다 제가 좋아하는 라인들입니다. 키 큰 라인들. 뭐 야마자키, 일본 위스키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뭐 시국이 계속 그랬는데 스토리가 다양하고 재밌는 게 일본 위스키이기 때문에
작지만 강한 아이 17년 이런 거 아벨라오 글렌모렌지 그리고 뒤에 이 친구들 구형 12년들 이것도 참 애매해요. 이거 먹으려고 샀던 건데 어렵게 막 돌아다니면서 구했는데 정작 가격도 자꾸 오르니까 저렇게 모으게 되죠. 참 애매합니다. 그 말씀하신 그 소장과 음용의 정확한 기준이 저로서도 좀 없어요. 오히려 이런 거는 나이 들어서 저는 그런 생각은 해요. 이걸 맨날 모아놓고 먹지도 못하는데 뭐하러 사 이런 생각 하지만 그런 거죠. 제가 지금 데일리로 먹는 게 7, 8만원? 10만원 언더? 뭐 요 정도면 나중에 내가 7, 8만원을 데일리로 먹었던 그 정도의 마음으로 3, 40만원짜리 뭐 5, 60만원짜리 이런 걸 먹을 수 있으면 그때 따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그 경제력이 안 된다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그 밤에 그 밤님 네 답변이 좀 됐나요? 기념할 날이 있으면 와이프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결혼기념일이라든가 뭐 아이가 태어났다거나 그 아이가 뭐 나이가 된다거나 뭐 몇 년에 그 아이가 태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친구의 생년 빈티지도 좀 구해볼까 생각 중이고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필코런? 뭐 저런 거 8년? 우리 8주년 때 한번 따자 그런 정도 생각이 있죠. 그런 매치가 되는 이벤트가 있는 날 에디션 넘버 시리즈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색깔이랑 어울리는 어떤 날이 생긴다면 한 병 정도 오픈하는 뭐 그런 아니 축복님 3,000명 기념으로 3,000잔이면 저 죽어요. 큰일 나요. 아무튼 축하 감사드려요. 네 좋은 영상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레시미트님 감사합니다. 요거 이렇게 보배로운 채널이 아직 구독자가 이거밖에 안 되다니 그러니까 3,000명의 어떤 그 축하보다는 이거 왜 이거밖에 안 되냐 앞으로 실버 버튼 가자. 감사합니다. 제가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주소 주세요. 이거 재밌네. 나중에 라이브를 좀 자주 해볼까 해요. 많은 분들이 라이브를 하라고 하시는데 생명의물님 네 감사드립니다. 3만 가자.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키르아님도 네 더 인기몰이 하셔서 어느 순간 갑자기 월말 김어준 네 사진앤 위스키 편 와 김어준 총수 제가 팟캐스트 할 때 몇 번 뵀는데 방송으로 뵈면 진짜 재밌겠네요. 그리고 상우님도 역시 축하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1만 10만 쭉쭉 치고 나갈 거라고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 이 오피셜 라인의 숙성에 따른 변화 궁금하다고 하셨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글렌 알라키랑 이야기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비교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캐스크의 영향 뭐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위스키 입문 그 캐스크 편 보시면 잘 이야기가 들어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하이볼 추천 네 위스키 말고 다른 재료 당연히 가능합니다. 위스키 말고 꼬냑이라든가 뭐 아르마니아 이런 것도 되고 정말 쉬운 거는 크라우데디라고 하이볼하고 거의 똑같은데 보드카로 만드는 그 레시피가 있습니다. 레몬 소다를 많이 넣는 그런 식으로 보통은 4대1 네, 술이 1이면 나머지 재료가 4 정도 해서 만드시면 아주 맛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캠님 위스키 3개월 된 위린이신데 구매 욕구 참으실 수 없죠. 요게 참 어려워요. 위린이를 위한 현명한 구매 방법 부탁드린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와이프랑은 어느 정도 약속이 됐어요. 한 병이 끝나야 다음 병을 드리는 거다. 왜냐면 지금 이미 사실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린 게 다가 아니에요. 이 옆에도 또 가득 지금 자리가 없어가지고 만약에 자리가 없다 뭐 술이 안 나가나 그럼 뭐 좀 저렴한 아이를 빨리빨리 먹어서 없앤다거나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시라면 사실 저도 한때 갑자기 이렇게 구매 욕구가 막 소장 욕구가 막 올라올 때가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위스키를 알게 되었을 때는 수입이 뭐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고 굉장히 천천히 면세점은 자주 가니까 공항에 가더라도 100불 미만 돈 10만원짜리 한 병 사서 그냥 먹고 끝내는 가서 먹든 뭐 그걸 남겨서 들고 와서 먹든 그냥 늘 제가 먹으려고 샀던 위스키들이 정말 많았고 술이 이렇게 집에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먹는 속도가 이 사오는 속도를 절대 못 따라가죠. 매달 뭐 한두 병씩 사오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지금 술장이 생기고 이걸 정리를 해보면서 내가 이 정도로 많았구나 알게 된 거지 사실은 이렇게 많은 줄도 몰랐고 약간 막연히 사 모으기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이게 좋다더라. 저게 맛있대. 이거 소장 각이라는데 막 이런 거에 이제 흔들리고 이제 내가 아직 잘 모르니까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럴 때가 많은데 지금은 어느 정도는 기준이 생겼죠. 이 브랜드에서 이런 게 나왔는데 이건 안 먹어봐도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먹어보는 걸로 하나만 사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이 생기죠. 기준이 저는 20만원으로 일부러 정해놨습니다. 그 20만원이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10만원대는 다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면 폭이 일단 넓어요. 특히 면세 같은 경우에는 오지간한 건 다 커버가 되죠. 뭐 카발랑까지도 커버가 되죠. 근데 20만원이 넘어가면 일단 제가 먹기가
아까워요. 그러니까 먹긴 먹죠. 근데 정말 천천히 먹는다거나 아니면 잘 안 따게 된다거나 그러면 지금 이미 안 따는 술이 지금 보셨다시피 많은데 굳이 그런 기준을 좀 정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1년에 하나쯤은 어머 이건 사야 해 해가지고 진짜 40만원 50만원짜리 뭐 이런 거 한 병, 아니면 내가 먹을 게 아닌데 이걸 산다? 그럼 20만원 넘나 안 넘나? 가치가 있나? 이런 거를 계속 공부하는 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준을 정해드릴 수는 없지만 왜냐면 각자의 경제력이 다르고 상황이 다른데 어쨌든 스스로 그걸 정하지 않으면 끝도 없이 간다. 저는 이것 때문에 막 제주도 당일치기 갔다 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와이프 보면 한 소리 하겠네. 캠님, 제가 위린이시라고 하니까 네 선물 하나 보내드릴게요. 주소 주세요. 와이프랑 저랑 둘이 좋아하는 술 글렌드로낙의 그녀라고 말씀드렸지만 드로낙 18입니다. 이거 저희가 너무 좋아하고 사실 저는 이거의 맛을 알고 있었지만 와이프는 사귈 때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좋게 보이려고 뭐 바에도 데려가고 하잖아요. 아, 바 질문하신 분도 계셨는데 선휘님, 개인적으로 바를 많이 가진 않습니다. 잘 모르고. 그래서 사실 새로 시작하는 컨텐츠 한잔하러 간 MJ를 하는 것도 제가 바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함부로, 그게 사실 바 한 번 가면 10만원 20만원인데 그거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컨텐츠를 위해서는 뭐 투자를 하려면 투자를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제가 계속 요청을 드려서 어떤 협조를 얻고 협찬을 받는 개념으로 컨텐츠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보시면 뭐 이거 광고냐 협찬 받은 거 아니냐 하시는데 제가 밑에 계속 씁니다. 그러니까 협찬이 당연히 맞고요. 그런 것들을 뭐 제가 바를 잘 모르기 때문에 가면 안내를 받는 거고 저도 스스로 배우면서 투어를 하는 거죠. 그 재미가 되게 있더라고요. 그 보시는 분들도 어떤 바에서 어떻게 사 먹는지 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와이프한테 제가 했던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뭐 먹을 수 있는 발베니 12년이라든가 드로낙 뭐 그런 뭐 버번 계열들 뭐 이것저것 줘봤는데 오빠 이건 맛있네 어쩌네 이렇게 평이 그냥 평범하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어느 바에 갔는데 그런 거죠. 내가 그냥 보틀로 사긴 비싼 거를 먹는 게 사실 좋습니다. 그래야 경험치도 많이 늘어나고, 맨날 드시던 것만 드시면 거기에 멈춰있고 그 작은 차이를 뭐 25,000원 3만원 좀 투자를 해서 내가 여기서 한 칸 올리고, 와이프는 여기 완전 꽂혔어요. 진짜 한 번 맛보여줬는데 너무 맛있다고. 그래서 저희 둘의 최애 위스키가 되기도 했고, 지금은 뭐 집에서 먹지만 제 집에서 그냥 이렇게 열어가지고 바처럼 해가지고 와이프랑 둘이 이렇게 앉아서 먹거든요. 그런 재미도 있습니다. 제가 뭐 방송에 했던 클래식 컷 같은 경우를 17, 18, 19년 뭐 다 가지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교 시음을 해보실 수도 있고 뭐 그런 겁니다. 마산 스트리님도 똑같이 물어보셨는데 바에 가서 꼭 마셔야 하는 위스키나 칵테일 추천. 바에만 풀리는 위스키 당연히 있습니다. 그거를 그 바에 가서 물어보세요. 물론 그런 건 말씀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글렌리벳을 좋아하는데 그거 캐스크 스트렝스 혹시 있나요? 가격은 좀 비쌀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그거는 뭐 소매점이건 면세점이든 구하기 어려우니까 오히려 그런 바에서 한번 여쭤보면 그 바 사장님이 이런 계열을 좋아하시는군요. 그래서 뭐 이걸 추천해 주시고 거기서 선택하실 수도 있고, 바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오히려 집에서 먹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바가 좀 이렇게 거리 두기도 좀 낮고 뭐 어차피 10시까지밖에 못 있으니까 식사하시고 잠깐 들러서 바에 가서 한잔. 예나 지금이나님, 동시에 카메라와 위스키가 파손될 위기에 처했다면 무엇을 먼저 구하시겠습니까? 카메라는 제가 뭐 제 손, 발, 눈 같은 그런 존재지만 고치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캐논하고 관계가 많이 좋기 때문에 늘 잘 받아 쓰고 있습니다만 고치면 돼요. 메모리 카드만 아니면. 진우야, 메모리만 좀 찾아줘. 근데 술은 깨지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왕이면 둘 다 잡으면 좋죠. 헤디님, 네, 위스키 촬영하기 전에 어떻게 공부하시냐고 물어보셨는데 예전에는 사실 알고 있는 걸 떠드는 수준이었어요. 그냥 팩트 체크 정도? 그게 맞았나? 연도가 맞나? 뭐 이런 거였는데 요즘에는 조금 빡세게 공부를 합니다.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정말 많이 찾아보는 편이고, 스코틀랜드든 어디든 홈페이지, 그리고 뭐 그런 독일에 그런 자료가 많긴 한데 뭐 영어로 바꿔서 보기도 하고, 뭐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뭐 온갖 걸로 다 뒤집니다. 공부를 할 때보다는 자료를 찾을 때, 자료 뭐 제가 자료화면 넣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사진 같은 거 넣는 거 다 이제 거기에 뭐 메일을 보내거나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브랜드의 영상에다가 댓글을 달고 뭐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쓰는데 쉽지 않아요. 잠깐 진짜 5초짜리 하나 쓰려고 막 진짜 몇 시간씩 찾는 날도 있어요.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편집이 더 오래 걸려요.
료코님, 리제이제이님, 이도윤님 몇 분 뭐 물어보셨는데 제 동생이 그린다고 몇 번 말씀드렸죠. 원래는 중문과를 나왔는데 그때 이제 디자인을 같이 해가지고 그림을 어릴 때부터 저도 동생도 그림을 좋아했고 잘 그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엄청 뭐 상도 많이 받았고 미대를 갈 뻔했던 그런 동생을 따로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한번 해볼게요. 누구신지. 안녕하세요. 한전하는 MJ의 오프닝 그리고 있는 전명진 동생 전희진입니다. 그림을 제가 그리는 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 실제로 그림 그리시는 분입니다. 그림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그렸는데요. 한 병 정도? 갑자기 점점 펜으로 편하게 그려 하더니 막 4병, 5병, 6병 기본이고 이제는 막 수채화로 그리라고 또 오려 붙이기까지 나왔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요즘에 이런 걸 하게 되면 수채화나 뭐 오일 파스텔 도구를 이용하게 되면 한 2시간은 기본 3시간까지도 해봤습니다. 고생 많으시네요. 네, 너무 많아요.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어릴 때 미대를 갈 뻔하다가 중학교 때 우주소년단을 했는데 그 우주소년단이 있어요. 그때 제가 미국의 그 우리 기술로 만든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장면을 보고 뿅 가서 아 한국은 왜 이런 게 없지? 난 우주선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고 미술학도에 꿈을 접고 공대를 갑니다. 뭐 쉽지 않았죠. 그리고 군대를 ROTC로 왔어요. 그래서 우연히 친구들하고 대학교 4학년 때 인도 여행을 갔다가 거기서 완전 그 여행이라는 세계에 뿅 빠져가지고 눈을 딱 뜬 거죠. 아 세상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구나. 인도 이야기도 나중에 인도 위스키랑 한번 해볼게요. 그냥 기계과 나와서 기계 부품으로 살다가 죽는 거는 난 싫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좀 배우기 위해서는 여행을 가야 되겠다. 장교들은 월급을 좀 받으니까 그 월급을 모아서 2년 6개월 뒤에 브라질을 출발해서 세계 일주를 떠납니다. 1년에 세계 일주를 하면서 또 그 와중에 나름 또 컨셉을 잡아보겠다고 제가 대한민국 1호 한복을 입고 세계 일주를 한 첫 번째 사람이에요. 그 공식적으로 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책도 있고 신문 기사도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어느 나라에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여러 나라를 한복을 입고 같은 사람이 이렇게 도는 건 처음이었던 제가 1세대죠. 뭐 꼭 1호다 2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자기 나름의 테마를 잡고 여행했던 1세대인데 그렇게 하고 한국에 와서 아 인생 이거 아니구나. 여행을 계속할 수는 없지만 좀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내가 나로서 어떤 내 배경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내 개인, 전명진 개인이라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해서 그 나름 진짜 꿈이 많은 청년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코스를 밟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서 영역을 이룬 분들 뭐 소설가 조정래 선생님, 문화인들, 뭐 예술인들, 뭐 앙드레 김 그때 살아계셨는데 뭐 어렵게 한 분씩 만납니다. 막 그 매장 앞에 가서 며칠씩 기다리기도 하고 출판사에 때를 쓰기도 하고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사진작가 김용만 선생님을 만났는데 이야기가 길어지면서 제가 여행하면서 많은 사진을 찍었고 그걸 보여드렸는데 그걸 보시고 선생님이 저한테 오히려 야 너 같은 놈이 사진 배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전 사실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한번 배워볼래? 이러셔가지고 그래 볼까요? 진짜 너무나 심플하게 여행도 1년 했으니까 1년만 배워보자 했는데 그게 어떤 제가 갖고 있던 철학에 너무 맞아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생각과 어떤 그 내가 보는 모습을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전달자가 되자 해서 5년을 그 밑에 있었죠. 그리고 독립을 했고 독립을 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다가 차츰차츰 자리를 잡아가던 차에 코로나를 만난 거죠. 뭐 그래서 건축, 뭐 패션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그러니까 인물이 들어간 인물 사진들 뭐 음악하는 분들, 연예인들 조금 의류 브랜드 그리고 건축 사진 뭐 이런 것들을 10년 정도 일을 하다가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뭐 근데 제가 이탈리아, 뭐 스페인, 독일 이런 데서 일을 많이 했었어 가지고 하필이면 저는 그때만 해도 굉장히 그게 다양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외국을 갈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한국에만 머물러야 되니까 일이 확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유튜브를 시작한 거고 작년 딱 이맘때 2020년 3월 이때는 아마 거의 뭐 패닉도 아니죠. 그로기 상태였을 겁니다. 1월 중순에 있었던 이탈리아 촬영이 연기되고 보류되고 어쩌고 하면서 일찍 타격을 받았죠. 유럽에서는 이탈리아가 제일 먼저 터졌으니까. 그래서 점차 걱정도 되고 이게 계속 길어지면 저는 진짜 한두 달이면 끝나는 건 줄 알고 아 잘됐다 저 엄청 바빴으니까 아 나 바쁜데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점점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하니까
계속 집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위스키를 가지고 뭔가를 해볼 생각을 하게 된 거고, 사실 유튜브 제가 보는 사람도 아니었고 저 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축구 스포티비 해외 축구 정도 보는 그냥 그런 수단이었는데 이렇게 유튜브를 열심히 하게 될지 몰랐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한 명 한 명 느는 게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사실은 댓글 중에 보면은 전 작가님 뭐 이렇게 다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사진가 전 작가로 여행 팟캐스트를 아주 오래 했습니다. 7년 넘게 했는데 저희 팟캐스트가 여행 분야에서 늘 1등이었어요. 청취자 10만, 적을 때는 7만. 이거 엄청난 거죠, 사실. 물론 팟캐스트라는 플랫폼 자체가 작긴 하지만 좀 안타까운 거예요, 제 스스로. 어떻게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지? 그래서 유튜브를 하는 건데 그 10만 청취자 다 어디 갔지? 근데 진짜 1000명이 되는데 거의 10달 걸렸죠. 9달 정도. 1000명 이후로는 조금씩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3000명이 된 지 채 열흘 정도밖에 안 됐는데 3100 몇십 명이에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진짜 이거 아니었으면 저 어떻게 뭘 했어야 될지 아직도 방황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게 당장 뭐 수입이 되거나 뭐 어떤 당장의 어떤 도움이 되는 건 전혀 아니지만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술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고, 특히 그거를 전적으로 이해해준 아내한테도 특히 감사한 일이고, 솔직히 말하면 이거라도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한 건데 3000명이 딱 넘으니까 지금은 좀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가 주류를 대하는 그 문화를 좀 좋은 방향으로 건설적으로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술도 그렇고 뭐 맥주도 그렇고 뭐 굳이 위스키가 아니어도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나눠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책임있게 깊이와 재미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우님 22세 대학생. 와, 20대 제가 제 구독자 비율 보시면 진짜 깜짝 놀랄 거예요. 35세부터 45세, 55세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22세 대학생, 현우님 주소 주세요. 네. 대학생의 용돈으로 입문하려는데 가성비 좋은 위스키 있죠. 당연히 있죠. 버번 같은 경우는 저는 야생칠면조, 와일드터키 101, 179 이런 거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전혀 허투루 만든 맛이 전혀 아니에요. 조금 더 쓰시면 글렌드로낙 12년 이런 건 뭐 바틀샵 가셔도 그렇게 비싸게 안 주고 한 8만원 선에 구하실 수 있고, 코스트코나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런 데 가시면 8, 9만원 선에 발벤이 12년, 벤리악 12년, 글렌피딕은 15년 추천드려요. 12년 말고. 그렇게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사랑받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먹으면 먹을수록 이게 그런 것들이 대충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가격 대비 괜찮은 위스키들이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리님, 뭐 감사합니다. 술잔까지 구매하셨. 이 정도면 한샘에서 뭐 하나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처음 따본 벨즈 위스키 비추 드립니다. 벨즈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그것 때문에 그게 너무 쓰기만 하고 다 비슷할 것 같아서 나머지는 못 따고 계신데요.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오히려 면세점에서 뭐 이렇게 사시고 하신다고 한 거 보니까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중에 내가 가장 비싸게 준 거 못 따시겠죠. 그 밑에 거 아니면 그 밑에 거 한번 따보세요. 벨즈랑 놓고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다른 맛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DSM님 감사합니다. 저 덕분에 새로운 술의 세계로 들어오신 듯 하다고. 근데 위스키를 계절별로 즐기는 방법은 캠핑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했던 캠핑편 2개, 여름에 갔던 거 하나랑 최근에 겨울에 갔던 거, 춘천 갔던 거. 왜냐면 둘이는 달라요. 같은 위스키를 가지고도 차게 뭐 얼음과 함께 하이볼로 드시는 방법도 있고, 반대로 핫토디처럼 그렇게 뜨끈하게 차를 마시듯이 그렇게 드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 외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한여름에는 위스키를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물론 하이볼로 많이 소비를 합니다만 사실 그렇게 해서 먹는 비율은 비슷한데, 그럴 땐 한여름에는 맥주를 마시는 게 제가 확실히 늘어나고, 겨울에는 또 물론 위스키를 마시기도 하지만 겨울에는 저는 와인 먹는 비율이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딱 위스키만 가지고 술을 뭐 대하실 게 아니라 다양한 술들을 이때는 이런 술, 저때는 저런 술 그냥 적당히 섞어서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진님, 오민진님 3000명 감사드립니다. 위스키도 당연히 어울리는 잔이 있습니다. 저 뭐 쉽게 말씀드리면 요런 잔들, 얘네들은 당연히 쓰임이 다르죠. 둘 다 어쨌든 향을 모으기 위한 모양이기 때문에 이건 분위기에 따라서 다른 거고, 저는 버번 같은 경우는 이런 쉐브론 잔, 요런 잔에 드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귀한 손님이 오셨다 요런 리델 목이 긴 잔, 이거는 위스키는 아주 대단히 영향은 없지만 샷잔, 소주잔 이런 것만 되도록 피하시고, 이런 글렌캐런 잔이라든가 뭐 버번은 되도록, 저는 여기다 먹는 거 좋아요. 왜냐면 이게 바닥이 넓어가지고 이렇게 맡으면 향이 팍팍 들어오거든요.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즐기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아무튼 정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진짜 더 의미 있고 재미있는 그런 방송 여러분들하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랑 같이 5,000명, 5만 명 뭐 쭉 갈 때까지 같이 살루트 하시죠.